셋째, 미국의 공격을 받아 궁지에 몰린 북한은 2차, 3차 계속 쏠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이 미국의 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서 추가로 핵으로 응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1%밖에 안 되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맞다는 골목으로 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처음부터 개입을 포기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중국과 러시아 국민들도 많아 북한이 미국에 핵을 쏘지 못할 거라는 주장도 있는데 북한이 미국에 핵을 쏘는 상황은 납다른 골목에 몰린 이판사판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까지 고려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3. 미국이 강력한 전자파 공격을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무기에 전자회로를 망가뜨린 후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우습게 알 거라고요? 그러나 미국이 북핵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것도 이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며 오히려 난리법석을 피우는 모습을 전 세계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북한의 핵무기나 발사 장비 및 그와 관련된 장비들의 전자회로에는 당연히 강력한 전자파 차폐 장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발사 위치가 사전에 탐지되지 않는 방법을 당연히 강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2018년에 러시아는 지하 비밀 발사장에서 ICBM을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평평한 땅에서 갑자기 뚜껑이 열리더니 ICBM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북한도 그런 지하 비밀 발사장을 여러 곳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파낸 흙을 운반하는 차량부터 철저히 속임수를 쓰고 있겠죠. 이동식 발사 차량도 문제입니다. 먹구름이 낀 날에도 저 차량을 감시할 수 있는 위성은 미국이 단 3대만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 상공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0분도 채 안 됩니다. 또 저 차량이 지하로 이동하여 평범한 건물로 보이는 곳 안에서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LBM을 발사하는 잠수함도 큰 위협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사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발이 동시에 미국을 향해 발사된다면 미국이 100% 요격한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그 가능성이 1%밖에 안 되더라도 수백만 국민의 희생과 경제 파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해고산 약속을 지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미군의 주둔을 계속 허용하겠다며 회유할 것이고 미국은 베트남에서 그랬듯이 통일조선과 수교하려 할 것입니다. 일본은 구형 원자폭탄 2발에 드넓은 아시아를 모두 포기했었는데 김정은의 핵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7배나 되고 핵무기 총 보유 수량이 60여 개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며 항복을 요구할 때 미국은 개입을 포기할 것이고 우리는 신속하게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역하기도 어렵습니다. 남쪽을 향해 수백 발을 동시에 쏜다면 어느 미사일이 핵미사일인지 알 수도 없고 ICBM을 수직에 가깝게 쏘아올려 떨어뜨려도 엄청난 속도로 떨어져 요격이 불가능하며 후방의 바다에서 SLBM을 쏠 수도 있고 특히 최근 북이 개발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은 근본적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설사 운이 좋아 요격이 성공하더라도 사드를 제외한 요격 미사일들은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게 돼 남한의 상공에서 폭발,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니 걱정이 없다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 항복을 요구하면서 핵무기를 만들 여유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허위 연구보고서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원자력 발전소 폐기 정책을 밀어붙여 우리의 핵연구 기반을 없애려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까요? 설사 우리가 핵을 완성했다 가정하더라도 김정은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피신하고 주민들 죽는 것은 그다지 개의치 않을 텐데 우리가 핵무기 한 발당 수백만 명씩의 사상자를 내가며 북한과 핵무기 포격전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위급한데. 그래서 미국은 저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의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북한 지원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허물고 있고 우리 군의 방어 태세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16년 김정은이 7차 노동당대회 중앙위원회에서 핵을 완성했으니 이제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우리의 3대 TV방송들은 엉뚱하게도 핵을 포기하고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허위 보도를 했으며 그래서 상당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 생산 공장이 활발히 돌아가고 있고 60여 개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데 대통령은 실험장 파괴 같은 별 의미 없는 쇼를 생산 공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인 실험장을 그것도 사용가치가 있는 갱도는 입구만 파괴하는 쇼만 했을 뿐인데 대단한 결단인 양축혀 세우며 제재 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플루토늄 재처리장도 모두 몇 군데인지를 모르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알려진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다면 미래의 핵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ICBM을 발사하는 수준이었으므로 동창리 고정 발사대의 해체는 아무 의미 없는 쇼에 불과한데도 핵포기 결심을 입증해주는 증거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과거에도 핵을 포기할 듯 행동하여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뒤로는 핵 개발을 계속했던 전례가 있는데도 세계 최악의 폭군의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제재 완화와 북한 지원을 시도하고 있고 정부 눈치 보는 언론들도 영 전문가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북핵 전문가들이 대부분 북한이 웬만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하는데도 TV 방송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지 않았고 서방의 어느 전문가는 우리나라 모 방송국과 인터뷰를 할 때 이 정도 압박으로 핵을 포기할 리 없다고 했더니 그런 내용은 방송할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미국의 폭스뉴스가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할 때 언론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질문을 하던데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전방위 일부 지뢰나 지피가 제거되고 휴전선 인근에서 공중 정찰을 못하게 했는데 침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 방어를 위한 것인데 왜 방어를 위한 활동들을 못하게 하죠? 전자발찌를 찬 청과자가 옆집에 사는데 담장을 허물기로 합의했다면 미친 짓 아닌가요? 기습 공격을 하려는 북한에게는 유리하고 기습 공격을 방어하려는 우리에겐 치명적인데 왜 이런 짓들을 하죠? 더구나 우리 초소 수보다 북한 초소가 3배나 많았는데 똑같이 20개씩 줄였으니 공평하다고 우깁니다. 북한은 60개를 줄여야 공평하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군사기지 인근의 해안 철책까지 제거한다 합니다. 또 경기 북부 주요 도로에 대전차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상공의 기온과 습도를 모르면 명중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측정 기구를 떼우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제 정신 가진 사람이 할 짓인가요? 북한의 연안 어업은 대부분 북한의 해군이 관리합니다. 어업에서 돈을 벌어 해군 운영비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동 어로라는 명목으로 북한 어선이 내려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북한 군인이나 공작원의 수도권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으로 해안 침투할 때 필요한 서해의 암초 위치, 위치별 수심 등의 기밀도 공동 어로 작업을 이유로 북한에 넘겨졌습니다. 북한은 초등학교부터 군사훈련을 하고 있으며 여중생도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고 군인의 복무기간이 11년 12년인데 원래는 10년인데 연장 복무시키고 있음. 우린 21개월도 많다며 18개월로 줄였습니다. 평균 6년 근무한 베테랑과 평균 9개월 근무한 신병이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징집 대상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오히려 근무 연한을 줄이다니 훈련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군의 기강은 제대로 잡혀 있을까요? 어느 사단장이 완전군장 행군을 하는 부대를 시찰해보니
전 인원 중 60%가 환자라며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한 인원 중에도 페트병이나 휴지로 배낭을 채운 병사들이 많았다며 한탄을 하더랍니다. 지휘관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투력 향상보다 부하들이 불만을 갖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문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참고로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스텔스기 등의 군사장비는 과거 우파 정부에서 계약해 제작하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 문재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그 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지금부터 첨단 무기 구매 계약을 늘린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핵의 완전한 포기를 빨리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무기들이 납품되어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은 김정은에게 항복해야 되므로 아무 의미 없는 쇼일 뿐입니다. 또 신속하게 납품돼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무기와 ICBM과 비밀 발사장이 완성된 뒤에는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로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2018년 4월경부터 북한은 우리 6해공 3군의 통합본부인 계룡대 점령 훈련을 위해 계룡대와 똑같은 건물과 도로 등을 착공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계룡대 실제 면적의 3분의 1 이나 되는 엄청난 공사입니다. 문제제를 받는 어려운 경제 하에서 이런 엄청난 공사를 왜 시작했을까요? 여전히 적화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인 것입니다.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키던 2018년 1월 촬영 시점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는데 CNN 등 해외 언론도 보도하는 이 중요한 기사를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침묵했습니다. 자이였을까요? 타이였을까요? 아래는 실제 계룡대. 문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이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 김정은의 의지가 확고하다. 라고 얘기하며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지만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항상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했고 드물게 목적어를 빼고 비핵화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남한도 사찰받아야 된다고 고집할 것이라 걱정했고 핵을 가진 미국과의 동맹 해체를 누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중앙통신은 2018년 12월 21일자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중요한 뉴스를 미국의 언론들도 떠들썩한 이 뉴스를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방송에는 내보내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네 홈피에 글과 사진만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방송사 자의에 의한 것일까요? 게다가 설사 김정은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다고 해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범죄 집단인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러한 북한 수교의 말만 믿고 우리 안보 태세를 허물면서 제재 완화를 부르짖다니 문재인은 멍청한 걸까요? 사악한 걸까요? 북한으로부터 상욕을 들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둥 헛소리를 계속하면서 북한 지원을 위해 애쓰는 문재인을 보면 왠지 처량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관한 기술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저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임의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군과 예비군의 교육 시에는 북한이 적이 아니고 평화의 파트너라고 교육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과 일본을 잠재적인 적인 양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반미 감정, 반일 감정을 부추겨 동맹을 훼손시키는 것은 적이 추구하는 주요 전략의 하나일 텐데 말이죠.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 문제에 대해 노무현 때에는 6천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자를 무마시킴으로써 일본과의 대립을 피했는데
문 대통령은 불과 10억 원 정도의 돈 때문에 국가 안보를 훼손하면서까지 일본과 대립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을 데리고 왔던 지배인이 유튜브에서 밝히기를 민변의 변호사들이 납치했다고 기자회견하라고 꼬드기면서 자신과 종업원 몇 명에게 돈을 주었는데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돈이었으며 위안부를 위한 기금을 이런 데 쓰다니 윤미향 남편 및 그의 지인들과 안산의 위안부 쉼터에서 술파티를 열었는데 그들이 김일성을 수령님이라고 호칭했으며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호칭하고 혁명가 등을 부르며 김씨 일가를 칭송해 국정원에 신고했더니 조사할 수 없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알지 않느냐 라고 하더랍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아예 없애고 경찰청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수사력을 떨어뜨리려는 목적 아닌지 2021년 8월에 청주에서 간첩단을 검거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국정원에도 윤석열 같은 단골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피레미를 검거함으로써 간첩 방치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것일까요? 전시 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찾아오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미국 본토나 괌 등 각 지역의 군사력을 쉽게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어야 북한이 쳐들어 올 엄두를 내지 못할 텐데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고 이러는지 어쩌려고 이러는지 문 대통령의 사상과 정책과 주변 인물들이 일맥상통하는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구해주소서. 6. 아쉬울 거 없이 누리는 김정은이가 내 스스로 무덤을 파겠냐고요? 그런 논리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숨겨주려는 자들이 있던데 아쉬울 거 없이 누리던 김일성도 6.25를 일으켰고 6.25를 일으켰지만 중국과 소련의 도움으로 죽지도 않고 정권도 보존됐습니다. 북한은 2017년 8월 연평도와 백령도 점령 훈련을 실시했고 이를 참관한 김정은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발전된 남조선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군사력을 키워 조국 통일을 이룩하면 남조선 전체가 우리 것이 된다. 고도했습니다. 2017년 7월 아사히 신문은 북한 김정은이 전세계 제외공간에 보낸 지령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기간 이 북한에게 절호의 기회이며 호전 세력이 소란 피우기 전에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실현시키려는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일까요? 김정은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 고모부와 이복형도 죽인 사람입니다. 이런 김정은이 실현시키려는 통일은 당연히 자기가 통치하는 통일이겠죠. 즉 문재인 집권이라는 호기를 이용해 적화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교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7. 풍요와 자유를 빼앗긴 대한민국 국민들이 순순히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체제라는 걸 잘 알 텐데 뭐하러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겠냐고요? 베트남은 공산화 이후 수백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는데도 남은 사람들 중 수십만 명을 처형했고 처형하지는 않았더라도 강제노역으로 혹사시키고 병에 걸려도 치료를 안 해줘. 남부 베트남에는 지금 남자 노인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도 1975년에 일시적으로 공산화됐을 때 200여만 명을 처형하였습니다. 더구나 김정은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통치자가 아닙니다. 고위직만도 수백 명을 총살했고 고모부나 이복형도 죽인 최악의 폭군입니다. 수십 발의 총탄을 쏟아붓고도 성에 안 차 시체를 탱크로 깔아 뭉개겠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창고에는 시체가 쓰레기 쌓여있듯이 쌓여있고 옆에서 자다 죽은 사람의 소변이 흘러서 등을 적셔도 시체를 치워주지 않아 시체와 함께 잠을 자야 했다고 어느 탈북자가 증언을 하더군요. 가족은 물론 친척들까지 죽거나 유배되는데 그런 정권에 몇 명이나 저항을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물대포도 함부로 못 쏘는 그런 정권이 아니란 말입니다.